환율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. 이게 17년 만에 고환율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월급 빼고 다 오를 수 있다,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원달러 환율이요, 1560원, 이게 넘어섰습니다. 6월 6일, 그러니까 오늘이죠. 오늘 새벽에 서울 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 환율이 장중 1561.5원까지 올라갔는데요. 이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, 그러니까 2009년 이 3월 이후에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구간이다,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 한 달 전만 해도요, 환율이 1455원 수준 이 정도였는데 지금 한 달 만에 100원이 올랐어요. 그래서 1560원대. 이 진짜 미쳤죠. 환율이 이렇게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금융시장 전체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뭐 현상 좀 보면요, 주식시장 뭐 지수 많이 오른다고 좋아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 자금이 계속 이탈이 되고 있다,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. 왜? 미국 금리 상승 전망이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 키웠다,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입 원가가 올라가고 달러 부채 이 부담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이 대한민국 경제가요,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,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달러가 왜 갑자기 또 올라가냐, 이런 직접적인 계기,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다,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전월보다 17만 2천 명 증가를 했다, 보고가 되었는데요. 시장에서 예상을 할 때는 약 8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,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요. 근데 지금 2배가 넘잖아요. 그러니까 경제가 강하다. 그리고 실업률도요 4.3%대 유지를 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, 이런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렵게 설명했지만 경기가 좋고 지금 경제가 뭐 좀 강해,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뭔가 이게 이것만 놓고 보면 좋은 뜻 같지만요, 그렇지 않죠. 왜냐면 이게 경기가 강하게 살아있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지 못해. 금리,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.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, 아니면 여기에 더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, 이런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다 보니까 미국 국채금리 빠르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. 이 3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% 다시 넘어섰고요, 10년물 금리도 4.5% 돌파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강해졌다, 이런 뜻이죠. 그리고 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1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거죠. 결국은 미국의 이 강력한 고용 지표가 금리의 상승 전망을 만들었고, 그 결과 글로벌 자금이 다시 달러로 몰린다,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번다, 그러니까 다 팔고 미국 돈으로 가지고 있겠다, 이런 뜻이죠. 그래서 이 달러 강세, 금리의 상승 전망, 이 내용이요 뉴욕 증시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. 나스닥 뭐 4.18까지 급락을 했고, 이게 작년 4월 이후에 1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,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. 그 중에서도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집중적으로 무너졌다.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10.1% 하락을 했는데요, 진짜 어마어마하죠. 그리고 여기에 개별 종목도 좀 들어가 보면 마이크론이 13%, 그리고 엔비디아가 한 6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그동안에 뭐 AI 투자 기대감 뭐 크게 올랐던 종목들인데 이런 고금리의 부담을 견뎌내지 못했다,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AI와 첨단 기술 기업들 대규모로 설비 투자, 연구개발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.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고, 그렇게 보면 또 미래 성장 기대, 이런 평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됐다, 이 분석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비트코인도요 60개월 만에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, 지금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서 달러, 그쵸? 그리고 미국 국채 같은 안전 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,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불안감 커지면 커질수록 대한민국 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대한민국 경제 같은 경우도 이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충격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, 전반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일단 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자금 계속 이탈 우려 있다, 이탈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려가 있다. 그렇죠. 미국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니까 투자자들이 신흥국 그리고 위험한 이런 자산보다는 미국 자산을 선호하게 된다, 이런 걸 반영을 한 거고요. 뭐 여기에 한국도 지금 주식시장 외국인 매도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 더 커질 거다,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물가도 부담이 되죠.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원유, 그쵸? 가스, 곡물, 주요 원자재 해외에서 다 많이 들어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면
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원화로 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부담이 원자재뿐만 아니라 휘발유 가격, 전기, 식품,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 전반적인 영역으로 이 가격 상승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여기에 해외여행, 그쵸? 밖에서 돈 쓰는 것들, 유학, 직구비용, 진짜 생활하는 모든 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다 비용이잖아요. 저는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 사는 가격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진짜 뭐 하나 안 오른 가격이 없습니다. 뭐 원자재는 말할 것도 없고요. 그쵸? 운송비, 그쵸? 인건비, 자재비,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, 지금. 아무튼 이 건축을 직접 해보니까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. 이 건축이 제가 업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. 저는 이제 제 집을 짓고 있거든요. 평생 동안 이제 모은 돈으로 집 짓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야 진짜 이 건축하기가 쉽지 않구나. 그리고 새로 짓는 집의 가격이 와 진짜 떨어질 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래서 이 앞으로의 핵심 변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. 지금 보니까요 미국 금리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의 이런 추세를 보자면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계속 반영이 된다면요 이 달러 강세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달러 강세 유지되면요 환율도 뭐 높은 수준에서 당연히 머물 수밖에 없겠죠. 여기에 지금 뭐 중동 전쟁 아주 끝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고유가 그쵸?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니까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. 그런데 이 증시 자금까지 또 빠져나가고 있잖아요. 외국인 매도하면서.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안 볼 수가 없다. 그래서 이 다음 주에요 원달러 환율이 1560원 선 안정이 될지 아니면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설지 이런 내용들이 이 앞으로 이 불안한 심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야 방구석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뭐 이런 환율까지 걱정하냐. 이거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. IMF 때도 있었고요. 90년대.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로더스. 그리고 뭐 최근에는 코로나도 있었고요. 그리고 지금 2026년 또 이런 걸 겪고 있습니다. 이때 겪으면서 환율 문제, 그 다음에 금리 문제, 고유가 이런 거 다 일반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제목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내 월급만 안 올라. 그럼 어떻게 되겠어? 우리 삶이 좀 피폐해지겠죠. 그래서 뭐 증시가 막 지금 8천을 찍고 막 올라가네 뭐 그런 얘기는 나오지만 이런 게 저는 체감이 하나도 안 돼요. 물론 제가 좀 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주식에 투자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요. 우리가 이 증시 주식만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. 그쵸?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.